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죠. 모든 기록을 다 갈아엎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제 일요일 저녁에 갑작스럽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늘부터 바로 시행을 하면서 나타난 효과인데요. 시간을 주지 않고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오늘부터 못하게 하니까 이제 급한 외국인들 위주로 먼저 쇼커버링이 진행되면서 오늘 폭등작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초반에는 한번 뒤집어 보려고 원래 포지션대로 뒤집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힘에 붙이니까 쇼커버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제가 오늘 놀란 것은 진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많은 수가 이 무차익 공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불법 공매도가 상당히 우리 시장에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급해 보이는 물량일수록 먼저 쇼커버링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뭐 레버리지를 일으킨 공매도나 무차익 공매도들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상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정말 만연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발견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뭐 당국에서 철저하게 뭐 조사한 뒤에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서 다시 시장에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야 외국인들의 이탈도 방지하고 공매도도 막고 불법 공매도도 막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일로서 역사를 갈아엎었어요. 월요일 위클리 옵션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목요일 위클리 옵션까지 통틀어 가지고 오늘 가장 큰 진폭을 보이는 옵션이 탄생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327.5 월요일 콜옵션이 역대급으로 최저 0.01 거의 거래도 없던 다 죽어있던 거였어요. 그냥 이거를 거래할 이유가 없었고, 그죠? 아주 거래할 이유가 없던 이런 0.01로 죽어있던 게 오늘 아침까지도 0.01에 있다가 이게 마지막에 삼성전자가 종가에 끌어올렸죠. 삼성전자 7만 얼마야? 7만 원대까지 7만 800원인가 900원까지 막 끌어올렸잖아요. 종가에 그러면서 동시호가에 6.66까지 커집니다. 결제가 6.66으로 발생해서 0.01부터 6.66까지 맥스 시세 666배가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기록은 이제 코로나 시절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때 폭락했던 그날 470배까지 풋옵션에서 470배까지 나오는 게 기록이었는데 오늘은 종가까지 급등을 하면서 666배를 보이고 이제 기록을 깨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정말 역대급 레전드 날이었죠. 어쨌든 오늘 그런 날이었고 이후에 또 다시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외국인들의 무차익 공매도가 상당했을 거로 추정이 되고요. 오늘 증시를 보면 그 다음에 2차 전지 중심으로 긴급으로 쇼커버링이 일어났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공매도의 경우에는 이제 빠른 쇼커버링이 필요하죠. 내 돈이 아닌 경우기 때문에 공매도도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차입을 해온 경우라면은 제일 빨리 청산을 해야 돈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정말 아작이 나는 거예요, 숏은. 그래서 빠른 쇼커버링이 나온 것 같고 상승이 지속되면 될수록 계속 쇼커버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장대 양봉이 거의 저항대까지 바로 한 방에 올라서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게 만약에 꺾이지 않고 계속 이 흐름을 유지한다고 치면은 쇼커버링은 아직 나오지 않은 쇼커버링 중심으로 계속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어느 정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나 어떤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이 흐름이 꺾이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한 번 상승 흐름이 꺾이기 시작하면 쇼커버링을 굳이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쇼커버링이 중단될 수 있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흐름이 급변할 가능성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중심값을 보던 어떤 기준 라인을 정해서 이제는 꺾인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 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어쨌든 시장의 방향성에 순응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309 라인에서 지지력을 확인하고 추가 하락의 자리를 남겨둔 채 외국인들은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스닥에 의해서 끌어올려지고, 그 다음에 공매도를 주말에 갑자기 금지한다고 하니까 다급해진 외국인들이 땡겨 놓은 거죠. 외국인들은 오늘 선물에서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의문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주어진 상황은 어쨌든 큰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중심 라인이 한 대략 329 정도로 보이는 이 라인을 이탈하면 이제 흐름이 꺾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 그렇게 흐름이 꺾이면 시장이 되돌아가는 속도가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되돌리는, 그러니까 더 이상 쇼커버링이 할 이유가 없어졌을 때, 쇼커버링을 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가 이제 시장이 무서워지는 거고, 쇼커버링을 지속해야만 한다는 이제 반대로 완전히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의 극대화장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의 경우는 뭐 양매수를 자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뭐 안착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월물 옵션 만기일이 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선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수많은 변동성 공간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만 보면 굉장히 다급하다라고 생각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정말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뭐 3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장을 오늘 본 거예요. 위클리 옵션의 경우는 최초로 있는 일이고, 어쨌든 정보가 부족한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또 이런 변수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랐고요. 어쨌든 그 흐름이 급변할 가능성과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을 어떤 기준 라인을 잡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다. 어쨌든 외국인들은 토탈로 아직 누적 3조 원의 매도를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머지들로 해지를 많이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체크 포인트, 어제 제가 이미 공매도가 이미 크게 잡혀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빠르게 상환하고 포지션을 상승 전환으로 전환을 하는 선택, 두 번째는 기존 공매도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주식 선물 등을 통해 추가 급락시키고 앞으로 상환할지 결정하는 거 방법. 두 가지 중에 이제 1번이 선택된 상황이 된 거죠. 급했던 거죠. 그래서 빠르게 상환을 하고 포지션을 이제 상승 전환으로 이제 완벽하게 전환하지 못했지만 이럴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둔 거. 그래서 오늘 시행 첫날에 외국인들은 2차 전지에 들어가 있는 무차입 공매도 위주로 급히 상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급했던 거, 레버리지나 무차입, 전수조사한다고 하니까 급했던 것들 위주로 먼저 청산이 되면서 그 상승이 또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뭐 그런 상태가 끝까지 유지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개인들이 월요일 위클리 옵션 가지고 하루 종일 풋에 물타고 있으니까, 보시면 이제 월요일 위클리 옵션 수급을 보시면 하루 종일 개인들이 이 위클리 풋 옵션에다가 파란선 개인수를 보시면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7만 계약, 8만 계약 막 이렇게까지 물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줄 이유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금액수고 50억이고 계약으로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엄청 늘어났죠. 여기 한 2시 정도까지 7만 계약, 8만 계약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꺾어줄 가능성이 완전히 줄어든 거고, 게다가 오늘 선물 외국인들이 1조 3천억까지 장중에 땡겼다라는 거. 그렇죠? 뭐 막판에는 던지긴 했지만, 막판에는 정말 대량으로 던지긴 했지만 막판까지 1조 3천억대를 유지했다라는 거, 그래서 매수세를 유지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파생반 중간에도 오늘 원웨이 수급이다, 원웨이 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걸로 이제 콜옵션을 좀 공략하신 분들도 뭐 계신 것 같고, 아니면 관망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 관망했다고 해서 뭐 이게 잘못됐다 선택은 안 들어요. 콜옵션을 올라탄 것도 좋은 선택이죠. 어쨌든 오늘은 숏을 일찍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점, 예, 그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숏을 진입을 뭐 할 수는 있겠죠. 뭐 고점의 징후를 보이면 할 수 있는데, 아니다 싶으면 커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든 프리장에서 만든 고가를 돌파하는 경우 숏은 커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든가, 아니면 이 정도 위치에서 뭐 콜을 조금 단타를 친다든가, 콜을 올라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관망을 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례적인 장세가 끝까지 갔을 때 이제 연출이 된 거니까 우리가 이 시절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1조 3천억까지 계속 사들이고 개인들이 계속 위클리 풋옵션을 물타고 이런 상황이 장중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원웨이 상황이 연출됐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원웨이 상황을 연출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렸고, 뭐 어쨌든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하여튼 정말 뭐 평소에 보기 어려운 3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시장이 연출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첫 번째를 선택했고, 두 번째의 경우는 보통 이번처럼 이렇게 갑자기 오늘부터 당장 내일부터 공매도를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결정일 때는 이제 두 번째는 잘 없다라는 것도 이번에 확인을 할 수 있었겠죠. 이게 공매도 금지 사례가 그렇게 데이터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는 다 달라요. 2008년, 2011년, 2020년 각자 다 상황이 다 다르고 뭐 흘러가는 흔적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의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되는 거고, 어쨌든 뭐 좀 시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오늘 결정을 했지만 일주일 뒤에 시행한다, 일주일 뒤부터 공매도 금지다, 뭐 이렇게 했다면 2번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급락을 시킨 다음에 밑에서 청산해서 올라오는 뭐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차피 어쨌든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공매도를 못하게 하니까 급한 쇼커버링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 어쨌든 인위적인 힘이 개입된 거라고 보셔야죠. 그래서 긴급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폭등에 역대급 위클리 옵션 만기 진폭을 보였고요. 종가까지 삼성전자를 79,900까지 끌어올리면서 갑자기 종가로 끌어올렸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동시호가 종가에 엄청난 잭팟이 나왔죠. 332.5 콜은 0.01로 죽어 있다가 166배가 나왔고요. 1.66으로 결제되면서 300콜은 아침에 0.01로 죽어 있다가 4.16으로 결제되면서 416배가 나옵니다. 327.5콜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총 666배가 출현하면서 역대급 기록을 달성하는 2020년 3월 19일의 기록을 갈아엎는 그런 날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뭐 당황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외국인들은 어쨌든 ELW 콜이나 뭐 미니 선물 등이나 뭐 어쨌든 다른 쪽으로 옵션으로 또 해지도 좀 해놨고 손실을 많이 키울 수 있었던 상황에서 좀 줄이긴 했어요. 이번 금융투자가 역전한 것에 비하면은 아주 외국인들은 정말 큰 폭으로 수익을 반납해야겠지만, 보시면 외국인들은 오늘 약 제가 계산한 거로는 이제 손절이 910억 정도 오늘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급 손절이죠. 예, 매도 포지션을 뭐 3조 6천억대 가지고 있다가 오늘도 3조 원으로 끝났는데 토탈 그 과정에서 910억의 손절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서 최고로 수익을 봤을 당시랑 비교를 해보면 이때죠. 309 제가 지지받았다라고 말씀드렸던 요 자리, 오버 자리를 남겨둔 채 일단 지지받은 자리 나스닥으로 끌어올리다가 공매도로 시장에 상당한 변수를 주면서 외국인들은 최저 대비 지금 기준으로 보면 토탈 선물에서만 12월물에서만 종합 700억으로 손실로 바뀌면서 약 2,500억의 수익을 반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소 2,500억 이상 반납한 것으로 보여요. 선물에서만요. 12월 물에서만. 그래서 아직도 3조 원의 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단기에 급등을 시켜서 막 나중에 꺾어낼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 스위칭이 확실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오는 척만 했죠. 그래서 일단 시장에 수능은 하고 있대 이 외국인들 3조의 행방을 계속 살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내일 바로 이제 꺾이지 않는다면은 수능하면서 이용은 해야겠죠, 시장을. 그런 상황을 일단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이 ELW나 옵션에서 해지해가지고 선물 옵션에서는 본전급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본전급으로 그나마 수익을 지킨 상태예요. 근데 수익을 너무 많이 반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순응하면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번 주는 그러나 이제 옵션 만기를 끼고 있으니 그것 또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너무 큰 변동성을 보여줘가지고 옵션이 지금 막 이상하게 됐죠. 그래서 아마 변동성은 월요일 위클리 옵션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워낙 쇼커버링이 얼마나 일어날지, 이게 누적 100조 원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공매도의 잔량이 100조 원이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잔액이 뭐 쇼커버링이 일어나자면 진짜 맘 놓고 계속 쇼커버링이라는 건 그냥 이유 불문하고 그냥 무조건 묻지마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또 연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를 끼고 있으니 일단 주의는 하셔야겠지만 변화에는 순응해야겠다라는 거. 하지만 중심 커트라인을 잡고 가자. 한번 꺾이면 더 이상 쇼커버링을 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쇼커버링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시점은 이제 시장이 자칫하면 꺾일 수 있는 시점, 본격적으로 꺾일 수 있는 시점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쇼커버링 장세가 나오느냐 마냐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누적이 3조 원 매도를 아직도 남기고 있고, 오늘의 외국인 콜 매도가 491억이 나왔습니다.
자, 콜매도 오늘 대부분의 외국인들 콜옵션 매수에서 익절을 한 건데, 익절을 하면서도 월물에서 322.5에서 330까지는 포지션을 닫아버려요. 매도로, 누적 매도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선물 매수에 대한 해지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콜매도 491도 기록적입니다. 역대급 기록이에요. 종전 기록이 무려 15년 전에 2008년 10월 30일에 480억 매도가 나온 게 종전 기록입니다. 야, 이거 15년 만에 외국인 콜매도의 하루치 콜매도도 기록을 깬 거예요. 오늘 기록을 몇 개를 달성을 시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날이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진폭도 거의 기록적이었죠. 탑 5 안에 들 정도로. 그래서 오늘은 참 진짜 하루를 계속 놀라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급등 후 저항 라인을 또 앞두고 있는 지점 등은 변수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저항 라인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만, 어쨌든 쇼커버링은 그 저항을 깨버릴 수 있다라는 점을 의식을 하면서 또 봐야 된다라는 거. 일단 외국인들이 ELW 쪽으로는 콜을 대량으로 땡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공매도 포지션이 급격히 쇼커버링을 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내일 바로 발생하지 않고 오늘 양봉의 절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공매도 쇼커버링 이슈로 상승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근데 절반 훼손 시에는 외국인 누적 선물 중심의 체크를 하면서 되돌릴 수도 있겠다라고 또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커트라인을 잡자 계속 강조드립니다. 상승이 지속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다면 쇼커버링은 지속될 수 있고, 꺾이면 더 이상 쇼커버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뒤집어지기도 편하다. 어쨌든 변동성 확대의 장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 변동성 지수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상승하면서 공포감을 키운 케이스가 됐죠. 변동성 지수가 이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잖아요. 빅스 지수.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항상 하락할 때만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상승해도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지수에서 보여준 거고요. 그러면서 갭을 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다시 변동이 또다시 시장이 뭐 분위기를 바꾸거나 한쪽으로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 급격하게 발생을 하면 이게 좀 더 올라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 시에 썼던 이 공매도 카드가 이제 없으니까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말고 이제 앞으로 내년 초나 올해 말이나 내년 초나 해가지고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또 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뭐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면서 또 긴축하려던 거를 다시 또 뭐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면 시장이 또 어떻게 돌변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미래에는.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 변동성을 방어할 만한 어떤 카드도 이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됐죠. 물론 뭐 증한 펀드나 뭐 이런 것들을 가동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 되는 거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 쓰려다가 말았던 거잖아요. 그 정도로 최후의 수단이 되는 거라서 거의 잘 쓰지 않는 거고, 어쨌든 뭐 네 번째로 썼던 이 공매도 카드는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공매도 중단 기간 동안에 전산화 등 이 무차익 공매도를 막을 방법을 확실하게 제도화시키고 재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장은 앞으로 건전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실패하고 이게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6월 말 이후에 또 재개를 그냥 시켜버리면 그때는 오히려 더 시장 신뢰도가 외국인 중심으로 더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좋은 자금을 유입시킬 이유가 줄어들게 되죠. 별로 그럴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겠죠. 외국인들이 좋은 자금을 가지고 선진국형 자금을 가지고 계속 건전하게 쌓아 올라가는 일이 더 멀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MSCI 선진국 지수에 거의 내년은 포기 각이죠.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깨버렸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이상, 당국이 결정한 이상,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잘 해서 재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확실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제는 불법 공매도는 없이 공매도의 순기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장세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변동성에 놀라신 분들, 오늘이 정상이 아니니까 너무 오늘에 심취해 있지 마시고요. 앞으로 풀어갈 문제를 이제는 지나간 일은 이제 잊으시고 이제 앞으로 풀어갈 문제를 집중하시면서, 항상 대응입니다. 수능이에요. 시장은 한 관점을 계속 고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또 이게 만약에 바로 꺾여버리면 외국인들이 하루짜리 반짝
공매도에 이벤트성으로 뭐 쇼커버링 급한 것만 불 끄고 나머지 다시 기존의 공매도 누적량으로 눌러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다시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다시 또 숏을 본다든가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지금은 시장이 워낙 변동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왔다 갔다 순응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열어두시고 봐야 됩니다. 대응입니다. 대응의 영역이에요. 시장 상황을 함부로 어떻게 될 것도 항상 한쪽으로 고집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제가 외국인들을 그동안 신뢰도가 높았던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뭐 저점에서 롱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워낙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숏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좀 정리된 다음에 보자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결과는 결과적인 거죠. 뭐 제가 여기서 롱을 보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원칙을 위반한 거죠. 제가 보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거니까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롱으로 볼 수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저는 관망을 하고 외국인들 입장을 좀 살펴보자 이 올라가는 때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요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점이 309에서 일단 지지받았던 상황,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단숨에 올라왔던 상황들을 모두 접목시켜서 새로운 관점으로 또 전개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원칙은 원칙이고 외국인들도 고전했던 만큼 외국인들이 만약에 여기서 바뀐다면 저도 따라갈 거고,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보고 지금은 어느 정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을 가진 분들이 도 이제는 분위기 꺾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라인들을 뭐 급하게 꺾고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조금 이제 좀 분위기를 완화시켜서 좀 이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도 일단 이번 주는 조금 조심하자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 껴있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내일 장중 방송과 내일 마감 방송에서 이어서 또 풀어가도록 하고요. 역대급 변동성이 나온 만큼 조금 좀 기분을 좀 가라앉히신 다음에 또 침착하게 또 내일 장을 또 보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 문의 주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